안녕하십니까, 이표도전입니다. 2022년 9월 2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현재고요. 25일 토요일 아침, 이제 한국 시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움직인 자산 가격의 가격들을 활용한 위험값, 즉 변동성 지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변동성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식도요, 지금 위험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물 대체도 위험이 올라오고 있고, 채권이 그나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비해서는 분명히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50 근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도 그렇게 딱히 좋은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별로고, 그럼 실물 대체도 별로고, 채권은 그나마 조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냐? 당연히 그렇지 않는 게 지금 유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두 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일부를 워치하기 위한 자산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런 비중이 저희로 해당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주식은 한 40%대, 그리고 채권의 한 30%대, 나머지 현금이 한 20%에서 한 30%, 즉 채권과 현금을 합치게 되면 거의 한 50%에서 한 60% 가까이 해당되는 그런 비중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게 위험한데요. 변동성이 값이 지금 되게 높습니다. 특히나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떤 자산의 값들이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변동성 위험값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들은 변동성 위험값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딱히 좋은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체 자산에 있어서도 금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리 지금 사실 금 가격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1년 기준으로 한 14, 5% 빠지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이번 달 들어서도 한 달 동안 한 4, 5% 빠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 가격조차도 지금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그러면 불황 때문에 그런 것일까? 불황이면 금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되게 헷갈리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의 사실 실질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근데 금리가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 금리도 있고 한국 금리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연준이 이 모든 위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 그리고 미 재무부 채권의 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만기를 봐야 되느냐? 저희는 2년물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2년물 금리가 대부분 가중평균 만기라고 하는 듀레이션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점 몇 년이거든요. 따라서 거의 1년에 수렴한다, 1년하고 비슷한 값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2년물 금리의 지표가 향후에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왜? 여기에 미 연준의 스탠스가 그대로 가격의 프라이싱, 가격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친구가 4.2%입니다. 그런데 미 연준 이사들이 최근에 베이지북과 향후에 어떻게 금리를 볼 것인가에 대한 점도표를 찍어놨는데, 이 연준 이사들이 4.4%를 연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0.2%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게 5월 달부터 이 변동성 값이 되게 커지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되게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때가 2년물 값이 2.5%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거의 3%에 육박하면서 0.5%가 올라갈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9%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되게 타격이 컸다는 얘기거든요. 이 9% 손실이라는 것이 작지 않죠. 왜냐하면 0.5%밖에 안 올렸는데, 하지만 그때 0.5%는 되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 소폭 빠지게 됩니다. 2.9%대로. 근데 시장이 거의 8%가 오르게 됩니다. 거의 8에서 9% 오른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빠진 거 다 리커버한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특히 주식시장은 되게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4.2%라는 것이죠. 하지만 연말의 결론이 뭐냐? 4.4%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상의 금리 부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더 크게 반영될 부분은 아주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힌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4.4%인데 이미 벌써 9월달에 4.2%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앞에 구간에 있을 때처럼 소폭 금리의 속도 조절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치 9%가 폭락하고 8%에서 9%가 오른
뭐 6월이나 7월 이후에 발생했었던 그런 성과의 어떤 사실 뭐 이게 뭐 베어마켓 랠리라고들 부르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국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국면이냐? 사실은 뭐 상승폭을 예단하는 것은 사실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앞에 힌트를 보게 되면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0.1% 정도 빠졌는데 시장이 8에서 9%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되게 급하게 빠졌던 거 대비해서 소폭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조금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9월 달에 자산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이나 11월 달을 보고 자산을 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실제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그러니까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 펀드에서도 모델 포트폴리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주식이 40%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채권이나 현금이 대부분이고요. 실물자산을 좀 들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은 뭐 10%도 안 되는 폭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채권을 사는 것도 되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식은 조금 더 위험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금리의 상승에 해당되는 부담이 조금 완화된다. 하지만 그리고 너무 빨리 간 것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금리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에 급하게 빠졌던 부분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럼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올라오느냐? 경험적으로 이번에 보셨지만 빅테크, 높은 밸류에이션의 주식들, 성장주 이런 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빠졌죠. 하지만 싸 보이거나 현금 흐름이 좋거나 그런 자산들은, 그러니까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뭐 실물 대체 자산까지 포함했을 때 이런 자산들의 랠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에너지에 관련된 혹은 인프라에 관련된 이런 자산들 중에서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연간으로 거의 100%가 올랐는데 한 10에서 20% 폭락하고 나서 이번 사이클에 또 한 20% 가까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따라서 시장은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싸고 현금흐름 좋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사이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으시고 2년물의 금리를 꼭 워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꽤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시기가 곧 온다. 왜냐하면 저희가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산 배분 펀드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는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100% 중에서 100 중에서 2%에 해당되는 확률로 되게 희귀한 거죠. 이런 마이너스 2%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준가에서. 그런 경우에 1년 뒤에 나가서 봤더니 수익률이 얼마가 났는지 쫓아가 봤더니 2% 마이너스 손실이 나게 되면 1년 뒤에 18% 이익으로 페이백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커가지고 이 자산 배분 펀드조차도 사실 손실을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오게 된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언와인딩, 조금 풀어지게 되면 시장의 어떤 상승폭도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자산과 모든 펀드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거의 7, 8년 가까이 이 펀드를 구성해서 핸들링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얻었고요. 이게 결코 짧지 않은, 거의 뭐 10년까지는 되진 않지만 7, 8년 이상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는 이랬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 4분기를 한번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제 변동성 위험값을 저희가 또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찾아뵐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값들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또 찝어서 말씀드리고 요약해서 의견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